네, 어제는 영국과 미국의 통상 합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트럼프가 중요한 국면에서 주식을 사라는 코멘트를 남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어제는 차트상 200일선에 근접했던 흐름이 나왔던 상황이라 매우 중요한 국면이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지션을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200일선까지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조정 국면이라든지 하락장에서도 크게 폭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200일선까지는 터치를 하고 재차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따라서 이번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게시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 부분 주식 비중을 늘려가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시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 영상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요즘 기술적 분석을 보실 때 과거처럼 정확하게 그 기준선이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워요. 꽤나 오래전부터 이 차트 분석이 무뎌진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평선에 터치를 했다가 지지를 받든 저항을 받든 이런 움직임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휩쓸이든지 다양하게 그 범위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선을 그어놓고 어느 정도 흐름을 지켜보다가 이 흐름 가운데 더 움직이는 폭이 무뎌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반등할 선 위치에서는 더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그림,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위치에서는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 경험상 200일 이평선을 이 정도 깨고 폭락했던 흐름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섰던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이외에는 본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200일 이평선을 뚫고 계속 당분간 그 위에서 머물러 준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긍정적으로 주식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흐름이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왔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좀 조정을 걷고 쉬어갈 수 있는 국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그런 국면에서 나타났던 트럼프의 당장 주식을 사라라는 코멘트가 있었다, 이런 의미를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국면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뜻이겠죠. 사실상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은 호재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살펴볼 텐데,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V자 반등처럼 앞으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반등했던 배경에는 관세 부과에 대한 일정 부분 후퇴가 선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흐름에서 아직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노이즈가 나올 만한 시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과 비슷했던 시기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트럼프 1기 때죠. 2018년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던 그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도 200일 이평선을 계속 터치하고 재차 하락하는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200일 이평선이 저항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관세 부과에 대해서 후퇴라는 기대감으로 오른 만큼 이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된다면 언제든지 관세 협상에 대해서 결렬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증시는 빠르게 흔들릴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낙관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젖어든 국면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90일 유예 기간도 남았고 아직은 여러 가지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존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흐름이라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무역 관세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에 실질적인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결국 이 미국과 영국의 통상 합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첫 번째로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0만 대에 한해서죠, 관세를 25% 부과하던 걸 10%로 인하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영국산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면제했고요.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등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을 했고 100억 달러 보잉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생한 패스트트랙을 제공을 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보편 관세 10%를 영국이 어느 정도 줄이거나 제외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영국의 요구가 많았다라고 볼 수
수 있는데 이 보편 관세는 그대로 적용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내용 자체가 세부 품목까지 확대된 게 아니죠. 일부 품목에서만 조정이 된 결과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이번 미국 연구의 통상 합의는 뭐 글쎄 내용이 충실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긴 한데 트럼프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통상 합의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고 영국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품목에 대한 실질 합의가 전무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영국은 미국 입장에서 무역 대상국 중에 유일한 상품 흑자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상이 쉬운 나라죠.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물론 물리적인 시간도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전반적으로 영국도 최근 선거에서 노동당이 크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 스타머 총리도 어느 정도 외교 성과에 대해서 부풀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요구와 딱 맞아 떨어져서 어느 정도 영양가 없는 내용을 서로 각 정상들이 부풀리는 그런 모습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10% 보편 관세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상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인가, 이거를 좀 의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100억 달러의 보잉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EU가 결국에는 항공기의 보복 관세를 압박하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의 요구가 적용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번 주말에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돌입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좀 내비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트럼프가 중동 순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지난 3월 달은 UAE가 미국에 10년간 1.4조 달러 지출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던 내용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AI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UAE의 인텔 투자 얘기도 계속 솔솔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의 국부펀드 투자 얘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전반적인 중동 관련 기대감도 정치의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감도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초고소득자죠. 연 250만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만큼 이 감세안에 집중하고 싶은데 여전히 정부 지출이 문제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다만 공화당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메모리얼 데이 전에 감세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될지는 좀 의문인 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세안이 통과가 되려면 세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미있게 세수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예산이 줄어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관세라든지 뭐 이런 세율 인상이라든지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세수 확보를 해서 결국에는 이 감세안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최근 무역과 관세 흐름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미국 경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리 상태만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관세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데이터로 집계가 되는 상황이고, 이게 하드 데이터라든지 경기 펀더멘털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소매업을 중심으로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해고가 아직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영화라든지 의약품 등에 관련된 관세 위협이 다시 재부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의 임기 초반에 압박 정도보다는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세안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감세와 규제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한 이런 효과가 결국에는 관세 정책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관세 협상이 이대로 한 번에 체결이 되고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모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까지의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 부분, 나스닥 기준의 20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국면에 트럼프가 당장 주식을 사라라는 이런 코멘트를 남기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빌 에크먼도 180일 유예 전망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중동 관련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고 감세안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소재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현재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경기에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위협이 될 만한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략적으로 올 여름이죠. 6월부터 7월 데이터부터는 하드 데이터가 꺾이는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과 영국의 통상 합의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좀 살펴봤고 딱히 뭐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세 협상에 있어서 얼버무리려는 그런 모습이 좀 엿보이지 않았나. 그런 면모 속에서도 미국은 10% 보편 관세를 강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보면 실제 관세를 직접 부과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10년간 3천억 달러 세수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재정 지출을 좀 줄이고 감세안, 돈이 있어야 감세안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서 관세 정책과 감세 규제 완화의 효과가 서로 상충이 돼서 오히려 관세 정책 영향이 더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영국 통상 합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